그 서진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봐요. 해외에서 식당을 여는 프로젝트는 하려면 식당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식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출연자들이 와서 드디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뒷정리를 하고 이게 촬영단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단에 넘어가서는 또 편집대로의 일이 있고 그 PD분들이 그걸 쭉 다 하시는 건데 뭐 서진의 제작하면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안녕한 PD는 멕시코 출장을 좀 오래 가셨죠? 45일인가 있었어요. 멕시코에 45일. 멕시코 며칠? 45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40일은 넘었고. 난 영은이 어디 갔나 했어. 근데 멕시코에 있었구나. 사실은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서진애 같은 프로가 제일 저희가 하는 프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인데 준비하는 기간에 이제 가게에서 누구누구 거기 PD로는 연경 선배와 제가 있었고요. 네네 작가님은 광수연경 작가님. 그 제작진 넷이서 어쨌든 거의 한 달 정도를 거기 거주하면서 일단 제일 큰 일은 그 식당 개조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게 주 업무죠. 그것도 하고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영수증 정리서. 영수증? 어떤 영수증이 나오지? 거기서? 이제 돈을 쓰면은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자재값이나 멕시코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의 노임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또 멕시코가 그런 거를 안 써줘요. 라쿠엔타 라쿠엔타 포르파보르. 여러분 간단한 그 멕시코 간단한 스페니쉬 라쿠엔타 포르파보르 그 출장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영수증 주세요. 네, 영수증 주세요.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증빙만 하려고 그 팀이 간 거는 아니고 식당을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건 미술 감독님이 계세요. 미술 감독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한국에서 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잖아요. 가면 어떻게 찍자 저렇게 하자라는 거를 저희가 이쪽에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멕시코에 전화를 해서 이런 거 할 건데 그거 되나 안 되나 한번 알아봐봐. 뭐 이제 이런 오더가 거의 하루에 몇 번씩 가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오더를 받아서 수행을 좀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자재 있어. 이런 걸 물어보시고 이제 그거를 살 수 있는 데를 알아보는데 또 저희가 간 바칼라르라는 곳이 좀 시골이죠. 네, 네. 워낙 시골이라서 이제 막 밖에까지 다 알아보면서 네.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제 한국 팀에게 보내서 어떤 걸 살지를 컨펌 받아야 되는데 시차가 그놈의 컨펌. 그래서 저희가 맨날 컨펌 일지를 만들어서 이거 무조건 컨펌해 주세요라고 해서 매일매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날 또 가서 근데 그걸 또 사고. 네, 바로 정해 주시질 또 않아. 않고. 상황 봐서 정하자. 맞아. 그렇죠. 그 저 컨펌 일지가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전화를 합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알아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고서가 올라와요. 근데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것도 한 이틀 사흘이 걸려요. 저희는 여기서 김밥 냉장고 필요할까? 그런 거 있나? 한번 알아봐봐. 우리는 그냥 회의하다가 나온 이야기를 어쨌든 맞아.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를 가는 거죠. 잘 그죠.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거기서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수치 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컨펌해 주십사 하고 보내드리면 한동안 답이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 잘 시간에 다시 연락이 오죠. 야 이거 사라. 근데 제가 지금 김밥 냉장고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이제 오고 감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하려고 이제 이분들은 현지에 나가 계신 거죠. 왜냐면 우리가 멕시코 상황을 모르니까 이분들이 몸으로 부딪혀봐야 하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이분들이 아니까. 근데 이 김밥 냉장고 이슈가 꽤 있었어요. 왜냐면 김밥 냉장고를 저희가 오더를 줬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컨펌 페이퍼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도 되겠는데 막상 보니까 이건 너무 크다. 이거는 안 사는 걸로 하자라고 우리끼리는 회의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 컨펌 페이퍼가 단으로 또 오고 그 단으로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 멕시코에서 이 김밥 냉장고를 푸시하고 있다. 그게 저희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야 이게 뭐 이유가 있다 한번 슬쩍 물어봐 그랬더니 현장에서의 판단이 여기 너무 덥고 어쩌면 재료에 뭘 문제가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아마 여러분 모두의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리포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뭔가 모르겠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건가 봐. 야 그냥 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김밥 냉장고를 샀죠. 네, 샀죠. 결국은 600만 원을 주고 뭐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 현장에서 어때요? 저희 현장에서의 판단을 모르는데 그죠. 그게 제 기억에는 위생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넣고 빼고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게 맞을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쭉 진짜 있는 게- 김밥천국 아주머니들이 네. 쓰시는 네네.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네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는지는 몰랐는데 네네. 한 두어 번 올라왔어요. 내 기억에 한 두어 번 올라왔고요. 이게 어쨌든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게 또 아니니까. 저는 어쨌든 그건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 이건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컨펌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막 상황 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줘. 그럼 난 진짜 그거는 해. 그러지 않니? 예, 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오늘 또 한 가지 약속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PD 작가, 현장의 판단. 이거는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두 번 묻지 않겠다. 그냥 하겠다라는 약속 오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벌써 약속이 두 개죠. 상황 봐서 안 하겠다. 그다음에 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그건 하겠다. 와, 그것만 해도 삶이 좀 나아졌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네, 상황 봐서만 해주셔도 상황 봐서만 안 해주셔도 그 멕시코에서 한 달, 멕시코 어땠나요? 한 달 정도 사는 게 이게 지금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아. 이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 멕시코에서 한 달 있다 왔잖아. 그러면 친구들이 어머 너 좋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그죠. 왜냐면 사실 그 생각하실 때 뭘 할지 생각하실 때 약간 그런 뭐 냉장고 사러 다니고 저는 칸쿤을 갔지만 가전제품밖에 안 봐가지고 아예 몰라요 칸쿤. 네. 칸쿤에 왜 그렇게 자주 갔어요? 그때 화구를 뭐 2구를 구하고 싶었나? 맞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아 화구 이슈가 또 있었지. 화구 또 약하다고 또 나중에 중간에 맞아요. 뭐 바꾸자 그러고. 근데 또 막 여기 있는 거 막 세로로 돼 있고 뭔가 약간 이런 네네네. 것 때문에 칸쿤을 그냥 가자 이럴 바에는 칸쿤에 큰 그 재료상이 있었죠. 네 그런 데를 갔죠. 그러니까 칸쿤에 남들 다 휴가 오는데 그냥 그 재료상으로 네. 가신 거구나. 그냥 거기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죠. 그냥 네네. 그럼 그 멕시코에서의 일정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전날 받은 그 이슈를 확인해서 맞아요. 그걸 뭐 사러 돌아다니거나 체크하러 돌아다니거나. 거의 그런 거고 그래도 좋은 거는 네. 이제 아 좋은 점. 좋은 점이 뭔가요? 이제 출연자들이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 아니면 출연자들이 식사하면 좋은 곳이 있을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좋으니까 아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오더를 주잖아요. 마을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 다 맞아요. 밥을 먹어봐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나라라는 또 오더를 주잖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까? 선배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네. 헬스장을 끊어주셨잖아요. 네, 그쵸. 거기서 이제 침투해 봐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네. 안타깝게도 운동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다. 네네. 말을 걸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잘 마음을 열지 먹히지 않더라고요. 않았다. 네네. 좋았던 거는 그러면 뭐 그래도 먹으러 다니는 건 네, 먹으러 어쩔 수 없이 다니고. 먹어야 되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빌미로 출연자들 한번 수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수영 그쵸, 한번 그쵸.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 가서 한번 해봐. 네. 왜냐면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촬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뭔가 어디 가서 할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를 찝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봐라고 해요. 왜냐면 출연자가 그날 어딜 가고 싶어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아 어디 가면 위험해. 영은이가 해봤는데 위험했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수영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봐. 그리고 뭐 어디가 좋은지 위험한지 이쁜지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또 보고서가 또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 A급, 여기 B급, 정급하면 여기 C급. 사진을 찍어서 이제 멕시코에서 또 리포트가 올라와요. 그러면 아 여길 해야 되겠다, 저길 해야 되겠다. 이제. 마르타래요 마르타. 뭐 그런 거를 한 달 동안 음식도 안 먹고 좀 그런 건 고생했겠어요. 아 저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사실 고수를 못 먹다가 이제 먹게 됐어요. 아 멕시코 출장의 좋은 점이네요. 네네네. 출장에 또 빨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한 달씩 있으면. 저희는 사실 소규모다 보니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제작진 분들이 오면은 땀 범벅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거기 뭐 하루에 한 2번 옷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또 막 알아봐가지고 뭐 월요일에는 카메라 감독님 세탁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넘기고. 근데 그 본진에 섞여서 지민이가 들어옵니다. 그쵸? 맞아요. 그때 진짜 들어왔죠. 막내가 네.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안영은 PD 너무 속으로는 반갑죠. 아 지민이 왔다. 네. 거의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지민.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너무 잘하는데 왜 말 안 해요? 사실 안영은 PD는 진짜 막내는 아니고 이미 4년차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찐막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찐막내의 그 촬영 현장에서의 하는 일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연차가 많은 PD 작가분들일수록 출연자들 근처에서 촬영 지근거려서 이제 촬영을 하거나 그들의 멘탈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막내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찐막내는 서진에서 네, 일단 그 제작진 분들 식사를 꼭 놓치지 말고 하시라고 저희 작가님과 같이 공지를 해드리고요. 일단 식사. 네, 이거 식사. 밥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촬영 전에 거치 감독님한테 붙어서 거치가 다 잘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슬레이트를 칩니다. 슬레이트를 쳐서 이제 뭐 출연자들 온다 하면은 오기 한 30분 넉넉히 1시간 전부터 모든 카메라에 전원을 켜요. 렉을 돌려요. 녹화 네네. 버튼을. 그 카메라가 몇 개죠? 약 120대 정도.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까지 합치면. 와. 120대 파워를 켜고 뭐 메모리를 확인하고 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하는 거죠. 확인하고 촬영 시작되면 서진이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시는 손님들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 이제 식사 드시고 나오시면은 이제 뭐 어떠셨냐 이런 거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방송 출연 동의. 네, 출연 동의하시냐 이거 한 번 더 체크하고 촬영이 진행되고 나서 끝나면 다시 슬레이트를 치면서 카메라를 철수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또 메모리 가장 중요한 맞아. 게 메모리라서 메모리 관리. 메모리 백업 감독님들이 이번에 가셔가지고 감독님들한테 메모리를 하루에 한 2번 정도 자전거 타고 이제 받으러 갔습니다. 자전거요. 그 메모리 몇십 개를 그 제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네. 사실 그거 찍으러 거기까지 갔는데 그거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잡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들어봐도 그냥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구독자님들도 왠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모르면 메인이 됐을 때도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아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고 맞아요. 잡무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내 고민은 그거야. 아 이거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을 한번 해봅시다. 창민이가 바로 있었는데 자 창민이가 심창민 PD라고 있어요. 실명이. 자 우리 창민이가 저 잡무를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실 조연출로서의 막내로서의 업무 같은 거를 되게 깔끔하게 막 처리를 하니까 사실 그렇게 일을 잘하면 또 일이 맞아. 그 사람들한테 몰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민이가 몇 년 차죠? 저보다 1년이니까 5년 5년 차. 차. 5년 차인데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약간 왠지 빵꾸 날 것 같은데 왠지 조금 삐그덕거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니까 야 이건 네가 해라 창민아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창민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창민이 얘기는 괜히 꺼냈다. 잡무 전담. 잡무 창민. 오늘 약속하겠습니다. 창민이 배차 해방. 잠에서 빼겠습니다. 지민이 네가 다 하는 거지.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것만큼은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뒤에 들어오는 막내분에게도 그 진의만큼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위 말하는 잡무라고 부르는 이 일을 최소한 우리 선배들은 절대 잡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그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맨날 그거 강조하잖아요. 너가 PD면 제일 빨리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너가 PD면 제일 빨리 밥상을 닦아야 되고 네가 PD면 제일 빨리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게 카메라 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새기고 있는 거. 꼭 전달해 달라. 네. 아, 진짜 중요하다. 아, 그건. 네. 정말 중요하다. 다음에 창민이 한번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창민 선배 진짜 나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자 어쨌든 우리 뭐 지민 PD나 영은 PD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봤는데 뭐 큰 실수담이나 에피소드는 없나요? 촬영 현장이나 뭐 다. 뭐 어디서든. 네. 하나 떠올랐어요. 뭐죠? 그 멕시코 때 네. 출연자분들이 쉬는 날이 있었어요. 아 중간에 하루 이제 막 네네. 그 서준이 러닝하고 막 애들 바닷가 가고 했던 날. 네. 네네.
근데 그날 숙소에 이제 이 5명이 거의 뭐 내 무리로 찢어지는 날이었거든요. 그쵸. 뭐 누구는 달리기 하러 가고 누구는 뭐 카누 타러 가고 네네. 어떤 날. 원래 그 숙소에 막내 PD가 잘 안 붙어요. 원래는 조금 연차 있는 선배가 그 숙소에 이제 촬영에 붙는데 그날 선배들이 다 바빴어요. 다 바빠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날 유미 언니가 패들보트를 타겠다고 한 상태였어요. 맞아요. 유미 언니 일어나기 전에 이제 패들보트에다가 고프로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아 이제 언니 타시기 전에 재빨리 렉을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근데 유미 언니가 일어나셔서 이제 패들보트 이렇게 살짝 구경하러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고 그 패들보트가 살짝 건드려졌는지 갑자기 호수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패들보트가. 네. 근데 유미 이제 고프로가 달려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그냥 일어나자마자 거의 타신 거예요, 그냥. 저 렉을 못 눌렀는데. 아, 네. 그래가지고 저랑 거치 감독님이랑 어떻게 이러고 세희 작가님도 이제 막 출발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 눌러야 되는데. 네, 눌러야 되는데.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레코딩 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카메라 감독님이 아주 근방에 계셔가지고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줌으로 당겨서 찍어주시고 저희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찍고. 네, 급하게 그건 못 눌렀으니까. 네. 그게 제 가장 아찔했던. 아, 그거 놓친 게? 네. 뭐 내가 그런 거 놓쳤다고 뭐라 하지 않는데? 네. 안 하죠. 안 하시는데 이제 왜 그림이 없니 이런 현장에서는 아무 말이 없을 네. 수 있어도 편집. 누가 봐도 저기에서 유미 언니가 네. 카누를 타고 있는데 이제 편집실에서 얘기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치 되게 좋은 선배는요. 괜찮아 지민아 저런 거 못 찍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 편집실에서 야 앞에 고프로가 있는데 왜 그림이 없어 이런 말을 제가 하든가요? 시사 때. 예. 진짜 찔려가지고. 현장에서는 되게 안 그랬는데 나중엔 네. 또 그걸 까먹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림이 없냐 이런 말도 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그런 거 찍을 때 보통 제가 옆에 있지 않아요? 왜냐면 출연자들 옆에 제가 보통 있기 때문에. 그날 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갔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고. 뭐 안녕은 PD는 그래도 4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없었나 봐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슬기로운 산촌 생활을 할 때. 그때 조정석 씨 나온. 네네네. 그걸 할 때 편집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시사 때 보여줬는데 그게 뭔가 그 당시 메인 선배였던 분에게 못 미친 거죠. 기대에. 그래서 저에게 제가? 다른 메인 선배 누가였지 그거? 현용이? 현용이. 현영 선배가 악의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음. 편집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 박현용 미쳤네. 정신 나갔네. 뭐 편집한 거야? 원본이야?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 아주 큰 마음의 아주, 상처를. 삼촌. 네 그죠. 그게 제일 인생에서 "헉,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저 모르고 또 제가 좀 해맑은 편이라 네. 네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영 선배가 이제 같이 앉아서 했나? 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따뜻한 엔딩. 아 엔딩은 좋았네요. 네네네네. 혹시 제가 모질 말을 했다거나 뭐 그런 적은 혹시 없나요? 선배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진짜 떠오르는 게 진짜 안 없군요.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럼 뭐 혹시 막 좋은 말을 해준 적은 없나요? 잠시만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그만하자. 근데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잘한다는 말을 듣는 건 거의 사실 힘들고 오히려 그런 거 시사 끝나고 나서 볼만하다. 약간 요 정도 톤의 진짜 아 그 정도만 와도 그죠. 기분 너무 좋죠. 아니면 별 피드백이 아예 없거나 할 때 고칠 게 별로 없을 때. 아니 미담 강요. 자 시사가 그렇게 힘든가요? 화요일 날도 시사를 하고 수요일 날도 시사를 하고 목요일 날은 또 시간을 줄이면서 또 막 수정을 요구하고 하니까 저희 팀이 사실 시사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적응이 돼버려서 그런지 저는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2번 하는 게 좋아요. 안녕은 시사 2번 찬성. 네. 네, 왜냐면은 이렇게 공언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동료 PD 작가분들이 한 5, 60명 되거든요. 다들 잠시만 어떤 의견인지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안녕은 시사 2번 해도 상관없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나는 괜찮아. 근데 아니에요. 그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러면
널널했으면 좋겠다. 맞아. 그죠? 그런 마음 정도 있잖아요. 네. 간격이 너무 좋으니까. 좁다? 바로 다음 날인 게 조금 빡세다. 아, 저는 시사를 너무 이제는 진짜 10년 넘게 입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편집을 꽃탈배 시즌 1까지 하고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 고통이 가물가물한데 시사가 힘든 점은 뭔가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웃기려고 마치 개그맨들이 웃겨봐 하고서 웃기는 게 힘들듯이 네. 그 프로그램 자체도 웬만하면 예능 프로그램이면 웃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바로 그냥 제 바로 옆에서 웃는지 안 웃는지 바로 들으니까 그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나는 웃겨보라고 쓴 자막인데 싸해. 그러면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근데 그거 하려고 시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게 힘든 점이에요. 딱. 왜 네. 하는지는 너무 알지만 그것 그죠. 때문에 힘든 거다. 아, 그 말이 맞긴 맞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지민 PD 똑같이 그렇게 시사할 때 그래도 지민이는 오히려 후배니까 조금 시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시사하면서 작가님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서진이네를 하면서 저는 본편을 처음 하게 돼가지고 지라실은 한 예고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본편을 하면서 길이가 기니까 진짜 10분 이렇게 편집했다 그러면 진짜 10분 내내 뭔가 진짜 빨가벗겨진 그런 기분이에요. 아, 네. 그게 약간 창피하구나. 아, 지금 여기 뭐 나피디 경험담 같은 편집당 했을 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 조연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요? 알아요. 난 선배님 이름도 될 수 있어요. 그 조승욱 PD님이 저희 메인 PD 승욱이 형이 그러니까 승욱이 형이 지금 누구시냐면 지금 JTBC에서 싱어 시리즈를 이제 쭉 하셨던 분이세요. 되게 훌륭하신 선배님인데 승욱이 형이 그때 드림팀 메인이었고 내가 조연출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둘밖에 없으니까 영서가 네가 이거랑 이거 오프닝이랑 사전은 네가 이제 할 수 있겠지. 너가 해볼래? 승욱이 형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메인 PD님이 훨씬 경력도 많고 잘하시니까 본 게임 긴 걸 하고 우리는 사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 그때는 1년차, 2년차 막 이럴 때니까 막 이게 하면서도 이거를 내가 만든 걸 전 국민이 본다고? 막 약간 이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되게 내 딴에는 열심히 막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와이프랑 연애를 하고 있을 때인데 최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지 않고 방송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전 경기를 제가 한 5분인가 6분을 편집을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해서 5분인가를 편집을 했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아프구나. 딱 이제 같이 보다가 저 하는 부분이 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 나온다.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갔다 30초 만에 왔는데 본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편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부분이 재미가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승욱이 형 너무 존경하는데 진짜 이게 마치 승욱이 형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나는 근데 승욱이 형한테 편집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으로 난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도 너무 배워서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 잠깐 해볼까 봐요. 그 스케줄이 진짜 바쁠 때는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작 기간에는 주 6일제로 일하거든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은 휴일이에요. 방송이 금요일날 나갔다. 그러면 토요일은 쉬어요. 네. 그럼 이제 일요일에 출근을 해서 일요일에 출근합니다. 제가 어떤 구다리를 받았는지 봅니다. 나한테 어떤 숙제가 떨어졌는지. 이제 그거의 원본을 이제 쫙 보는 거죠. 엄청 쌓인 그 카메라들을 분할 화면으로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프리뷰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다 하고 나면은 월요일 날부터 가편을 시작해요. 약간 너무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그래도 어떻게 살려야겠다 이런 거를 약간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편집을 하는 거죠. 월화까지 그 정도, 네, 화요일까지는 그 정도를 하고 시사를 하죠. 그 화요일 밤에 입으로 그냥 자막 안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달 거고요.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말로 네, 거의 여기서 배경- 이런 식으로 붙이려고요. 막 이렇게. 네, 네네.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옆에서 피처링하면서 간단한 시사를 하고 간단한 시사. 그때부터 이제 수정사항을 주시면 그 다음날 전체 시사, 수요일날 전체 시사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립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 때네요. 그러면 그죠. 화에서 수로 넘어갈 때. 네네네. 그러니까 수요일날 전체 시사 전까지는 그래도 보여줄 게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건 진짜 모든 작가, PD님들 다 오셔서 보시는 자리니까
못하면 그건 너무 너무 머쓱하니까 이제 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안 된 가편 있으면 그걸 하고 그리고 음악을 깔고 효과를 깔고 이제 자막을 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수요일 전체 시사 때 이제 작가님과 선배 PD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죠.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마지막 최종 수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날 들은 걸 가지고 네. 또 이래라 저래라들을 하죠. 그 수요일날 밤에. 그런 걸 해서 이제 목요일 날쯤 되면은 합본을 내죠. 합본이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메인 PD님께서 그거를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영은이 맞아요. 편집 받아서 지민의 편집 받아서 뭐 다 그걸 이제 1시간 반짜리 풀 버전으로 쭉 이어 붙이는 거죠. 또 합본을 하는 날은 뭐 무조건 밤을 새워야 되고 사실은 그죠. 그 전에도 화에서 수로 넘어갈 때는 거의 새벽에 퇴근을 하겠네요. 그죠. 소위 말해서 빡센 그 제작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이 끝나면 그래도 좀 휴가가 아 그게 또 이 직업의 완전 장점. 완전 장점.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영원아 좋은 얘기를 좀 해줘.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직장인이면서 방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이. 거의 한 네, 한 가보라고. 말씀 좀 네, 해주세요. 한 달 정도를 쉬기 때문에 그리고 유급이죠. 유급입니다. 월급 다 주고. 네, 월급 다 주고. 근데 사실 뭐 그게 뭐 휴가라기보다는 그 하는 동안 사실은 오버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송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 월차 연차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가능하면 한 달 안 돼도 3주 정도는 그래도 이제 휴가를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품 잘 되면 성과금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좀 많이 나오던가요? 그게 또 어떤 나 사실 잘 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냐면은 아직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직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직 기다리는 중인데 왜냐면 프로그램이 잘 됐을 때 받는 이런 TMI를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럼요. 프로그램이 잘 됐을 때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PD 인센티브. 그게 재연차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 아래까지 그럼 지민이는 없어? 네, 전 조직 인센 만 있어? 있어요. 네. 아 이게 인센티브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좀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것 같아요. 네네. 연차가 같으면. 네. 근데 이제 PD 인센은 제가 한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팔린 뭐 광고나 뭐 PPL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네. 고수익을 나누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아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네. 이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 그죠.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꽤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밥 사줄게요. 아 휴가 기간 중 불려 나온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사실 제 연차에는 이제 거의 없는 일이고요. 전 나왔어요. 내가 휴가 기간 중에 너 부른 적 있어? 아니, 선배님은 안 부르셨지만 어쨌든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이제 그쵸. 제가 처리. 결국은 내가 부른 거죠. 제가 불렀더니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서 지민아 뭐 이렇게 했고. 너무 아, 너무 좋은 선배. 근데 아, 뭐 너무 좋은 선배님.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행복해요. 얘기가 안 돼서 네. 진짜 왜, 지금 뭐가요? 잠깐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너무 좋으신 선배님이라는 거를 한 번도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끝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저도 좀. 나 칭찬할 게 있어? 난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준비한 거 준비한 거. 아니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도 여기 온다고 하면은 연예인보다 나영석 어떤 사람이야?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봐요? 제일 궁금해요. 엄청 진짜? 네네네.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해? 정말로 TV랑 너무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안 좋은 건가? 내가 그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사람 별로야. 약간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해줄 게 하나도 없죠. 진짜 없어요. 칭찬 맞음? 너 좀 되게 애매하게 했어. 아니 잠시만.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네 마음이에요. 네 말이 같이 마세요. 와 진짜 이거 일본어의 잔재 이거. 죄송합니다. 네, 어떤 게 니마입니까? 말씀해 네, 주세요. 한번 또 여기서도 한번. 근데 진짜 막내 후배들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큰 효도가 PD 된 것도 PD 된 건데
선배님이랑 일을 하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칭찬 감옥에 가둡시다 이제. 네. 그리고 또 선배님이 이제 네. 회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에베베베베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너가? 그러니까 조리 있지 않게 조리가 없게 뭐라 해야 되지? 조리 없게가 말이 되나? 말도 안 되게 약간 정리되지 않게 이야기할 때 선배님이 그거를 약간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되게 그거를 그렇게 항상 정리를 해주는 그런 거. 지금도 아마 계속 그러셨을 텐데. 네. 고마워. 애매하다. 아니 뭐 감사합니다. 일단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요즘 저의 제일 큰 불만은 제가 한 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의 제일 큰 불만이에요. 너무 많은 팀을 하고 있으니까 후배들이랑 접촉할 시간 자체가 절대 시간 자체가 이제 n분의 1이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더 가깝게 지내고 뭐 더 좋은 얘기도 서로 많이 해주고 했을 텐데 요즘 그런 게 적고 하니까 이해할 시간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게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더라. 사바사. 그래서 체육대회가 필요한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무조건 필요하고 그거 영상으로 꼭 담아서 나중에 이제 체육대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체육대회 사실은 또 이렇게 말로만 겉으로만 이렇게 뭐 피곤해요 귀찮아요 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조금 기대는 거 기대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락가락해요 마음이. 되게 맛있는 밥차가 맞아.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인당 2만 원. 인당 2만 원. 그래서 그 밥차랑 간식차도 엄청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핫도그도 들어있대. 와. 계란빵이랑. 그게 너무 기대돼요 지금. 거의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와 내내 계시는 거예요? 내내 거기 있어. 대박이다. 맥주 무제한, 주스 무제한. 와우 와우 맥주. 맥주 무제한? 이거 좀 크다. 이 정도면 와, 괜찮겠어요? 대박. 저희 체육대 퍼주는 체육대 뭐 무조건 되는 걸로. 체육대 영상 거봐 기대된다는 분이 많으셔. 체육대에서 외줄타기는 안 하고요. 그 단체 줄넘기는 합니다. 단체 줄넘기는 하고 그거 누가 편집하나요? 얘네가 합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하네? 그게 함정이죠.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니네가 찍어서 니네가 해야 되네? 그거 약간 서로 힘든데. 서로 힘든데. 소감 한 번씩 그래도 좀 여쭤볼까 봐요. 앞으로의 꿈과 포부?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부터. 나 진짜 궁금하다. 영훈이 너 무슨 프로 하고 싶어? 원래는 아니었는데 약간 피해 게임 같은 프로그램. 피해 게임? 네. 요즘 너무 꽂혀버렸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아예 방에서 탈출하거나 하는 류의 예능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너 그럼 예슬이랑 엮어서 새 프로 한번 해볼래? 그런 거 아니면 뭐 연애 프로그램도 하고 싶긴 해요. 사실 언젠가 한 번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피해 게임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트렌드라는 건 알겠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해내야 되는 거긴 할 것 같아요. 지민 PD는 어떤 프로그램 하고 싶습니까? 좀 스토리가 있는 예능 해보고 싶어요. 제 인생 예능이 약간 꽃탈배여가지고 진짜. 아유. 사회생활 졌다. 우리 지민이가 영은이보단 빨리 입봉할 것 같아요. 네네 호텔 배워서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능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예능을 해보고 싶어요. 좀 잔잔한 느낌도 좋아하나? 네, 잔잔한 느낌도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사실 아직은 주니어니까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경험해보면 재미가 있거든. 저는 원래 개그 콘서트 하고 싶어서 입사한 거였어요. 한 번을 안 시켜줬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그냥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하다 보면 또 자기 근육으로 붙으니까 그걸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나중에 만들어서 저 좀 먹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꿈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무엇이죠? 무엇이죠? 내 꿈은 문 열고 잘 되고 있지? 그래 고생해. 가 제 꿈이에요. 그 어느 것도 관여하지 않고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고 여러분 프로그램이 잘 돼서 저한테도 뭐가 떨어져서 뭐 그걸로 먹고 사는 그렇게 사는 게 내 꿈이에요. 회의도 안 하고 편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내 꿈이. 프리라이더. 네, 여러분이 버스를 태워주시면 기꺼이 그 버스 타고 저는 달려보겠다 라는 게 저의 은퇴 계획입니다. 안녕은 PD가 입봉할 때까지는 그래도 지민이까지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 지민이는 입봉하려면 한
조금 그래도 더 남았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회사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안영현까지는 입봉시키고 그만두겠다. 오. 너무 이상해 너무- 그렇게까지. 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죠? 없는데 너무 재미 없었던 그러니까 거 죄송해요. 가지고. 어떡하냐. 아 괜찮아. 니네가 편집할 거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침착맨님의 컨설팅 중에 어쨌든 이걸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노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컨설팅에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럼 노잼이어서 섭외. 아니 여러분이 노잼이어서 섭외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놓쳐도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지 구독자와 이거 진행하는 사람이 서로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우리는 우리대로 편하게 얘기하고 보시는 분은 보시는 분대로 딴짓하면서 봐야 그 관계가 더 끈끈하게 오래 간다. 라는 컨설팅을 제가 들었고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니어 PD 분들 나중에 방송하는 것도 좀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누르면 꺼져요. 방송 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떡해.